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인 요즘 우리 모든 시민분들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강명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강명수 의원입니다. 안성형 철도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정일 의장님을 비롯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과 안성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나갈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은 오랜 기간 철도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교통망의 공백은 시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에도 적지 않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회복, 산업기반의 확충, 그리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교통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안성은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타 절제와 경제평가의 높은 문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수요 변화 등 새로운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성이 철도망 구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철도 정책 전문가, 교통연구진, 시민대표 등 여러 분야의 의견과 지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와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입니다. 늘어진 만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성 발전을 위한 길에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기온 날씨가 많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진행상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오니 내빈 여러분과 토론회 관계자분 그리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전체 한번 같이 찍으시고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같이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안성시 철도일치 파이팅! 네.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엔 안성시 사랑합니다 합니다. 안성시 사랑합니다.
괜찮은가요? 그럼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성시 철도일치 파이팅! 내빈 여러분하고 토론자분, 발제자분은 잠시만 착석해 주세요. 사진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딱 올라오셔갖고 자기 혼자가 없네. 같이 좀 찍으시라고.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고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안성시의 최호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자장과 2부 진행을 맡은 최우석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빈분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별하게 또 우리 신원주 전 의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우리 김우묵 도의원도 참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읍장님 분이셨던 우리 조성면 읍장님, 그리고 또 오재근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 소개 못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안성시 철도 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합리적 노선 설계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해주신 우리 박혜신 박사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를 많이 맡아서 고생하신 우리 신성자 팀장님, 그리고 김윤혜 주무관님 및 우리 의회 상부가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저 그런 한 번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안성시는 안성형 철도를 제대로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겁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활발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안성의 철도가 들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철도 유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하신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의 장혁수 철도기술사님 있습니다. 저희 토론은 안성시의 이관식 의원님, 그리고 박혜신 공학박사님, 황준문 신명 ENC 센터장님, 그리고 김문대 시민대표님, 왕규용 안성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회 발제가 있겠습니다. 토론회 발제에는 강혁수 철도기술사님께서 안성시 철도계획 현황 및 안성형 철도 노선 제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혁수 철도기술사님께서는 현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크로스 기본 구상, 광주, 송정, 순천 철도 건설 궤도 기본 설계 등 다수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철도 기술사이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성시 철도 교통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강혁수 기술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에 근무하는 강혁수라고 합니다. 경기도 완성시 철도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안성 비전 2040 종합 발전 계획도와 안성시의 개발 계획, 철도 인프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안성시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비전 2040의 종합 발전 계획도입니다. 안성시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전통 문화와 산업 물류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주요 현황을 보시면 안성시는 서부, 중부, 동부 지역으로 3개 구역으로 도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교통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나 철도교통은 부재로 지역 간 소통과 이동이 불편합니다. 안성시의 주요 개발축을 보면 서부는 산업과 물류의 성장축으로 개입되어 있고 중부는 교통과 행정의 재생축, 동부는 농업과 관광 등의 보전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축과 더불어서 강력 철도가 도입이 되면 안성시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허브로 발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성시의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기존 자료에서 안성시의 개발 방향은 2개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1. 도심의 기능을 집중하는 다핵 집중형 중심지 체계와 2.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다핵 분산형 중심 체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계획에서 주 개발축과 부개발축들은 두 개 안 모두 다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계획을 연계하여 안성시의 주 개발축과 부개발축을 고려해서 동서축과 남북축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철도 인프라 현황입니다. 안성시의 철도는 현재 경기도 내 철도 서비스가 부재 도시입니다. 인근에 있는 수원, 평택 대비해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지속적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시 성장의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가능성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런 안성시의 철도망 구축이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안성시 장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동탄에서 청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평택 부발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성시 철도 계획 노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철도 노선과 현재 계획 중인 안성시의 철도 계획 노선을 보면 먼저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안성시의 남북축의 노선으로 노선 구간은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연장 78.8km의 단선으로 총 사업비는 2조 2,466억 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 조성으로 지역 상생 발전과 국토 성장에 견인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평택 안성 부발 단선 철도입니다. 평택 부발 철도 노선은 안성시의 동서축 노선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안성, 부발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62.2km의 단선으로 총 사업비는 2조 2,383억 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동서축 내륙 철도망인 평택 부발을 연결함으로써 동서간의 철도 네트워크 완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민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잠실, 안성, 청주공항의 민자 제한 노선입니다. 본 사업 노선은 안성시의 남북축의 노선으로 잠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성,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에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방식은 BTO 플러스 BTL의 혼합형 민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철도의 설계 속도는 200k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목적은 강력교통망을 강화하고 강력의 경제축을 형성해서 수도권 내륙 지방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철도 구축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철도 노선 계획을 바탕으로 안성시 철도 네트워크의 기본 방향은 남북축의 잠실 청주 공항 노선과 수도권 내륙선, 또 동서축의 평택 부발을 도입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안성시는 장래 개발 계획을 고려한 남북축, 동서축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철도망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수도권 내륙 지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륙 지선 계획은 안성시의 남북축과 동서축을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안입니다. 먼저 남북축의 잠실 청주공항 노선을 조기 시공하고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에서 안성은 신설하고 안성에서 청주공항은 공용하는 것으로 지선 계획을 도입하며 동서축은 평택 부발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첫 번째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수도권 내륙선 대체 안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잠실 청주선과 평택 부발선은 첫 번째 안과 동일하고 수도권 내륙선을 대체 노선으로 GTX-A를 안성에 집결하는 안을 검토하는 노선입니다. 이 안은 실제 동탄 후단부의 반복선이나 검수시설, 해차 주박시설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면밀히 협의가 필요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도망 조기 구축 방안입니다. 본안은 세 번째 안으로 남북축과 동서축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안입니다. 남북축에 잠실 청주공항은 조기 시공을 하고 동서축에 평택 부발선이 25년 7월에 예비 타당성 탈락으로 해서 이 노선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민자 노선을 공영하여 신설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남북축과 동서축의 기본적인 틀을 조기 안성시에 도입하는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체 철도망에서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축과 동서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안은 잠실 청주 공항철도는 조기 시공을 하고 수도권 내륙선은 지선 또는 GTX 직결 방안으로 계획하고 향후 부발선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안입니다. 또 다른 안은 철도망 조기 구축 방안으로 잠실 청주 공항은 조기 시공하고 평택 부발선을 일부 민자 노선을 공용해서 타당성 확보와 함께 남북축, 동서축의 국가 철도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여러 대안을 말씀드렸고 철도망 구축 방안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나 전체 노선
내 사업비나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강혁수 기수장께서는 안성시 철도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안성 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 안성시 주변 개발 계획과 철도 인프라 현황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의 유일한 철도 서비스 부재 도시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선은 수도권 연계 내륙선, 평택 구발선, 민자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세 개 노선 계획을 분석 및 시의성을 두고 대체 또는 공유하여 우리 시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안성형 노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이 10년을 써먹고 고발선에서 뭔지 시작하달라고 말이야. 우리 토론에 앞서서 우리 소개 안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우리 안성시의 최승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토론의 자장을 맡은 안성시의 최우석 의원입니다. 토론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별 의견 발표, 그리고 토론자와 청중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유토론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총평 및 토론 내용 정리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별 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성시의 이관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원 이관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10분으로 해갖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5분으로 줄여져 있네요. 가능하다면 좀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무철도 도시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안성 시민 여러분, 불평등한 교통 서비스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의 공급이 급감하고 경제 위기와 고물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기본권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등 사회적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아직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 머물러 있죠. 이제 오늘 미래형 사통팔달 안성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와 여기 계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안성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안성의 철도의 역사와 오늘의 교통 현실을 돌아보고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은 조선시대부터 장의서고 상업이 반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철도가 있었습니다. 1930년에 개통된 안성선은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충남 북부를 잇는 대표적인 산업 물류 노선이고요. 수많은 물자들이 오갔습니다. 1980년대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 때문에 철도의 이용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1985년 안성선은 운행이 중단되었고 1989년 철로가 철거되며 안성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철도 없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입니다. 현재 안성의 대중교통은 버스 그리고 자동차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안성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접도시로의 주민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 대중교통의 문제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은 그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축의 경강선, 그 다음에 수도권 내륙선, 그리고 동서축의 평택 안성 부발선입니다. 근데 두 노선 모두 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택 부발선은 2025년 7월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탈락 판정을 받았고 수도권 내륙선 역시 국비 사업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명확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라는 삭제가 현행 평가 기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고 경제 유발 효과가 적은 안성의 경제성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잠실, 안성,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이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성 시민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이 노선은 서울, 잠실, 안성, 청주공항까지 120km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광역철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지금 국가 철도 계획망 계획의 보완 노선으로 추진 중입니다. 민자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 시 재정 부담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경제적 발전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안성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항목이 국가 철도망에서 제외된 이상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안성 철도 유치를 우리 안성 시민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 철도 유치를 위해서는 행정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치력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안성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을 다방면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첫째,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경강선 그리고 부발선 모두 계획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북 간 민자철도가 건설이 되면 동서 간의 평택 안성을 연결한 철도 노선 그리고 타 노선들과의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민자철도가 건설되더라도 노선 확장은 어렵게 되는 거죠. 또한 수도권에 있지만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비수도권에 역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2배나 넘는 경제 타당성을 가져야 하지만 수도권 내 타 지자체 간의 균형 발전 제고라는 항목이 있어 정책 효과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철도 건설 시 효율적인 요금 체계와 안성시의 운영 부담금 최소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통 민자사업은 BTO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과 BTL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실패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는 높은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할 수 있도록 위험 분담형 BTO-RS나 손익 공유형 BTO-A를 운영하는 방법 또는 철도 차고지를 안성시에 조성을 해서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성철도에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성의 미래는 또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개인의 치적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를 넘어 시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성형 철도 건설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안성철도는 단순한 선로가 아닙니다. 안성의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길입니다. 저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변자로서 안성 시민의 철도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식 의원님께서는 안성의 철도 역사와 현재 교통 현실을 되짚어보고 잠실, 안성, 청주 공항을 잇는 민자철도가 왜 지금 안성에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셨습니다. 민자철도는 논란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철도 관련 공학 박사이신 박혜신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자료에는 제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2018년도부터 여기 이제 김인배 대표하고 안성에 철도 깔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안성에 철도가 올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이 철도 깔면 그 철도 이용할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안성으로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안성에서 수도권 갈 사람들은 저 평택 가서 기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 차로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동탄까지 GTX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동탄에서 안성이 한 30km 좀 넘어요. 지금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한 30, 3km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20분이면 가요. 근데 동탄에서 안성 요거 GTX 딱 깔면 20분이면 갑니다. 동탄까지. 그러면 수서까지 40분이면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안성 시민들이 그거 타고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일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도 안성에 일자리가 있어야 서울에서도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는 PC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 타면 무조건 1.0이 넘어야 돼. 최소한 0.7이라도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안성에 제가 이제 토론을 한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좀 생각했는데요. 이 2040 그 도시 종합 발전계획 처음에 발표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안성에. 이게 안성이 무슨 도시냐. 그러니까 여기 철도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안성 시민들인데 있으려면 제가 이제 트램이라고 아시죠? 지금 트램을 하고 있는 데가 동탄하고 위례 트램 시작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족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안성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족 도시가 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교통망이 연결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철도를 깔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인데 제가 다른 얘기가 다 잔소리가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 GTX를 하루속히 안성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안성에 GTX역이 생기면 30km 거칠 역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내려오면 20분이면 오는데 여기 신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이 좀 하시고 여기 땅도 넓고 땅값도 싸지 않습니까? 여기 국가에서 옛날 신도시 2차, 3차 계획 다 하는데 안성까지는 안 오잖아요. 인프라가 없으니 올 수도 없죠.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만든다면 GTX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청주공항까지 가죠. 그러면 SRT도 그 선을 따라서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철도가 정말 이 기관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안성까지 뭐 지하철을 하나 깔아가지고 그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하셨으니까 GTX를 안성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뭐 기술자분들하고 뭐 사전 타당성을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박사님은 뭐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트램 얘기도 좀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GTX-A가 안성에 와야 된다는 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도 자료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을 신도시 지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좀 철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서울과 지금 세종의 중간 지점이 되거든요. 양쪽으로 거의 40분 간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먼저 좀 만들자. 그러면 지금 여건은 동탄에서 이 신도시가 안성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철도는 예타는 무조건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좀 쓰긴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명 ENC 황준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 ENC 황준문이라고 합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하면, 제가 지금 안성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내보낸 안성시 철도망 구축 계획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제가 PM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통해서 안성시의 장기 철도망 계획과 그런 타당성들을 평가를 집행해서 향후 정부 측에 대응하는 그런 노선이나 그 대응 방식, 뭐 여러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GTX-A 연장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GTX-A 연장권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검토나 수요 분석을 통해서 벌써 국토부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성을 이제 내다 보니까 GTX-A 연장이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GTX가 안 들어간 도시가 안성밖에 없습니다. 경기 수도권 전체에서. 그러면 안성 시민들이 통행권이 그러니까 고속 통행권이라고 하죠. 어디든지 빠르게 갈 수 있는 통행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현재 철도망 계획들이 다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GTX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안성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택 구발선이라는 선을 좀 공용을 해서 사업비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 BC는 좀 떨어지더라도 사업비를 낮춘다면 우리가 경제성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로 공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평택 구발선이 예타가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고, 그게 이제 뭐 조금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안성시에서는 조금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평택 구발선이 안 됨으로써 지금 GTX-A에 대한 연장선도 오히려 좀 다른 뭐 제안을 찾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평택 구발선을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수요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가, 얼마나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안성시하고 저희 용역사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고발선이 끝이 아니라, 터널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수요나 어떤 현재 가장 최신화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기술을 통해서 다시 평택고발선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반드시 그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용역사하고 시하고 공동 대응을 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평택고발선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TX-A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강혁수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혁수 부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가장 이 안성시에서 이 철도 타당성을 높이려면 기존의 국가 노선 철도에서 공용화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철로 노선 공용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민자철도, 잠실 청주공항도 되고, 이 평택고발선도 된다면, 지금 부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용함으로써 또 평택고발선에 대한 경제성을 또 올리고, 그래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성을 최대한도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혹은 시에서의 어떤 그런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현재 안성시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는 철도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철도를 놔달라고 해서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논리 타당한 노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필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 둘씩 이제 실현에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용역사도 요번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돈 문제가, 이제 철도는요, 이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평택 고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국비로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해주니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GTX-A 연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인데 이거는 안성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저희가 GTX-A 연장 사업비가 공용을 했을 때도 5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70%는 일단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럼 30%는 경기도하고 안성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최소 그렇게 사업비를 줄여도 1,0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 단계에서도 그게 통합요금제에 들어가면 요금 보조를 매년 해줘야 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좋지만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요금 어떤 분담액 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안성시가 그러한 부담 여력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담 여력도 차근차근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든지 적립을 해서라든지 조금씩 쌓아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기금을 만드는데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철도 민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계되냐면 개발 사업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개발 사업하고 연계되면 그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담금을 이 개발 사업자가 공공기여로 그 부담금을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주변에 시에서 하는 모든 철도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시의 부담액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철도를 하려면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 그게 하나의 조금 개발 사업의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나중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철도 사업의 그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그 개발 사업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철도 인프라 쪽으로 좀 몰 수 있는 그런 재정 체계가 조금 마련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철도가 실제로 할 때 이 안성시의 재정 충격도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도 이제 용역이 좀 뭐 그래도 남아 있고 해서 많은 의견들을 안성시에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피토 뭐 철도 기술 전문 회사와 함께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선을 개발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민들께서 혹은 의회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좀 더 안성시 철도 시대를 개막하는데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세분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용역 관련돼서는 뭐 안성시가 철도 관련된 준비를 정말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철도 용역 3억 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도 솔직히 제가 세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GTX-A 연장선하고 경강선 연장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부발선 관련된 용역으로 이걸 엎어서 좀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예타가 잘못되면서 이 용역도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이거든요. 연계 노선도 잘 제가 보면 안성시에서는 선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발선 아까 뭐 4차 철도망 계획에 있었고 예타가 통과됐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국가가 4차 철도망 계획을 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저는 5차 철도망 계획에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뭐 요청을 해서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넣어달라고 또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 입으로 주장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아까 재정 부분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봉연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잠깐만 이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좀 이동해달라고 하는데 63너에 8226 제네시스 지하 2층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차량이 있으시면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은배 우리 시민 대표님께서 발제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 삼동에 거주하는 안성 시민 김은배입니다. 저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안성에 철도가 올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안성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된 그 몇 가지 철도 중에 안성시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저 중에 하나는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안성시가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안성시 최초로 철도 관련 토론에서 저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성 관련 철도에 관한 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제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평택 부가선입니다. 이거 안성 시민이라면 마치 안성시가 주관하고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평택 부발선. 이거 199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와 관계가 좋을 때 평택항에서 강릉을 거쳐 원산, 두만강,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TSR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려는 그런 큰 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주로 화물선 목적이에요. 물론 승객도 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부발선 국비 100% 단선으로 간다. 단선. 즉 이런 철도는 사실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안성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화물 수송을 위한 철도가 하나 지나는 게 안성에 무슨 큰 발전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노선은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내륙 고속철도, 동탄, 진천, 청주공항. 이 노선 2010몇 년도, 한 15년 전부터 진천군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거를 또 안성 정치인이 안성으로 지나가니까 좋다고 밥상 물어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도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안성서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안성서 제안한 게 아닌 게 왜 중요하냐? 이걸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실, 진천, 청주공항, 세종시, 오송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노선.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민자로 한다고 그러죠. 뭐 금방 뭐 될 것 같죠.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실, 진천, 청주공항 이 노선 2024년 11월에 진천군에서 발표한 겁니다. 제안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권 내륙선, 동탄, 진천, 청주공항 이 노선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플랜 B의 개념으로 민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잠실부터 진천, 청주공항, 세종시, 오송까지 연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안성에서 이걸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은 할 일도 없어요.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발의하고 제안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은 가만히 있어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100% 됩니다. 왜냐고요? 진천군이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내륙선, 그 다음에 잠실, 진천, 청주공항, 오송 가는 거, 이거는요, 안성에 철도가 오는 게 아니고, 안성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성으로 철도가 오는 게 아니고, 안성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협치하자, 같이 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입니까? 몇 개의 시군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천군에서 혼자 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성 끌어들이고 용인 끌어들이고 뭐 다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구미가 땡기는 잠실, 진천, 청주공항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잠실, 진천, 청주공항 이 노선에 대해서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들의 속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선의 특징은 수도권과 중부권, 충청북도 거기죠. 거기를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라고 합니다. 중부권 광역철도. 이 철도 용어에 광역이 너무 흔하게 쓰고 있어요. JTX입니다. GTX가 아니고. 이 노선은 잠실에서 진천, 청주공항, 세종시를 거쳐서 오송까지 134km 광역 고속철도예요. 그냥 안성 지나가는 철도입니다. 이 중간에 안성의 역 하나 떨궈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힘을 내서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 박효신 철도 전문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실 청주공항 노선 이 GTX 이 노선에 수도권 GTX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부 측 협상하면 그걸 아마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하셔서 줄게요. 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노선에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수도권 GTX 요금을 적용할 수 있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있나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뭐 없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 70만 가주세요. 이게 말이 없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GTX 요금 적용한다고 치자고요. 안성에서 그것하고 잠실까지 갔어요. 저는 홍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 전철 타야 되잖아요. 그럼 환승 할인이 됩니까? 보조금이 좀 필요하겠죠, 경기도에서. 네. 아니 할인은. 그러니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박사님 왜 그러시냐? 예, 안 됩니다. 예. 지금 JTX라고 잠실 가서 홍대 가려고 지하철 타면 환승 할인이 안 돼요. 다시 또 끊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있어요. 환승 할인은 일반 철도나 KTX, 그래서 SL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고 네, 네. 전철 타면 환승 할인 안 되죠. 왜냐하면 환승 할인은 카드 이렇게 딱 대고만 돼요. 예. 네.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철도는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노선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권 광역 교통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는 노선이에요. 즉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충청북도 진천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죠. 그냥 광역이에요. 넓게 서울로 가려고 중부권에서 얘기한 노선입니다. 그저 충청권에서 추진하는 광역 철도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외선, 안성 입장에서 보면 교외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승 할인이 안 되고 서울 수도권 교통요금 GTX 요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도권 광역 교통요금은 뭐고 수도권 광역 교통수단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울 가는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 엠버스하고 강남을 갔어요. 저 홍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럼 가도 되면 30분 이내에 몇 번을 타든 계속 환승 할인입니다. 환승 할인입니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에서 B까지 목적지 갔을 때 그 거리를 한 번에 계산해가지고 부과시키는 요금입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요금. 그러면 그 수단은 뭐냐? 엠버스, 수도권 전철, GTX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기 JTX에다가 광역 GTX 요금 적용한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잠실에서 진천 청조공항 가는 그거랑 유사한 게 중부 내륙선이라고 이천에서 충주 가는 게 있어요. 그 기본 요금이 8,400원입니다. 그리고 GTX 기본 요금 3,200원이에요. 아, 그 좋아요. GTX 요금 적용한다고 치자고요. 결국 타고 가도 다시 전철 요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안성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규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천도 충청부터 진천군도 2개씩이나 철도 노선을 제한하고 그러는데 안성이 주체가 돼가지고 제한하는 노선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안성시 역사 이래 철도 토론회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도 밀집합시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2개씩이나 제한을 하고 지금 국토에서 검토하는데 경기도 안성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시간이 되니까 중간에 빼겠습니다. 안성에도 수도권 친한데 안성에 GTX가 어떻게든지 와야지.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문화, 교육, 각종 인프라가 늘어서 안성시가 50만,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GTX 얘기하니까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안성에 뭐가 있다고? 야 인구가 있어, 무슨 국가산단이 있어, 아니면 신도시가 있어. 야 GTX 그렇게 유치하고 싶으면 네가 한번 유치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2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되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안성보다 인구도 없고 안성보다 훨씬 인프라도 없는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여기 전체 다 들어갑니다. GTX 다 들어가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GTX 혜택을 못 보는 게 안성이 유일하다고. 여기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수도권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즉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수도권 광역교통 부담금을 납부시켰어요. 우리 안성시 수도권 광역교통 부담금 다 냈습니다. 수백억을 냈어요. 지금 왜 욕을 못해요? 지금 800억 있어요. 800억. 광역 교통 분담금 센터에 800억이 만성심이 있는 게. 800억 냈다잖아요, 안성. 냈으면 와야죠, GTX. 아파트 분양자가 0.1%를 내요. 3억짜리로 300을 내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들으셨죠? 우리 냈어요. 이거 못 끌고 오면 돈 찾아와야죠. 그동안 이자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다음에, 왜 일을 안 해요? 시장이나 교통과장이 있겠지만 광역 교통 분담금을 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나 시간이 없어. 나 보여줘. 자, 이렇게만 얘기해놓으면, 이 새끼 무슨 불평, 불만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하실까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앞에 사진 없나요? 이거 말고. GTX-A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GTX-A는 파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동탄으로 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자, 하여간 GTX-A 노선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앞으로 2, 3년 뒤에 완전 개통을 해야 되는데, 파주에서 현재 서울역 가는 곳을 2, 3년 뒤에 동탄까지 갑니다. 물론 삼성역은 패스하겠지만. 자, 파주에서 5분 한 대씩 열차가 출발합니다. 5분 한 대씩. 서울 고속 급행열차입니다. 5분 한 대씩 옵니다. 수서에 왔어요. 수서에서 동탄으로 내려올 때 17분에 한 대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세 대가 오면 한 대밖에 동탄으로 못 가는 거예요. 두 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두 대? 두 대 안성으로 가야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진 못 찾습니까? 뭐 별거 아닌데요, 저기 사진은.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서에서 막혀가지고 동탄까지 17분에 한 대씩밖에 배차 못하는데, 이 근본 해결 방법은 GTX-A를 위한 복선 고속철도를 또 깐다는 겁니다. 이거 미치지 않습니까, 이거? 고속철도가 있는데 거기 또 간대요, 고속철도를. 제가 그래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런 데 가서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친 짓 아닙니까? 라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SRT 노선이 있던 데다가 GTX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17분 한 대밖에 못 넣으니까 다시 또 고속철도 간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는 게 이거 어떻게 화가 안 됩니까? 이런 데서. 자, 이런 것이 중복 투자고 세금 낭비고 탁상 행정에 어처구니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세금이 아무리 남아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연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2조 중약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박사님, 짧게 해줘. 뭘 짧게 해요. 무슨 토론회를 지금 장난입니까, 지금? 토론회 밤새도록 해야죠. 왜 말이요? 뭐 쉬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왜 불렀어, 시민대표를? 왜? 5분 만에 무슨 말을 하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쓴소리니까 듣기 싫으시죠? 읽어지 마세요, 읽죠. 뽑아줬으면.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자, 헌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렇게 위배되고 다발로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50년 동안 그 수많은 안성의 정치인들 철도 위치에 단 하나도 일을 안 했어요. 단 하나도.
오히려 있던 철로 철거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게 안성입니다. 일 열심히 한다면서요, 일꾼 뽑아주면. 김은배 잘한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요. 하여간. 고발선을 15년 동안 써먹은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고발선은 군수물자 수정선이지 민간이 대부다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중복 투자하고 이러냐? 수석 가져온 거 2달 남는 거 안성으로 보내야지라고 위헌소송을 내서 한번 재판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해? 아무도. 예? 두 번째, 행정을 이따위라는 국토부장관 고발해야죠. 예? GTSA, C, 중국에 시제형으로 몰아서 공약한 대통령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공약이라고. 뭐가 무서워서 통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다른 짓만 하고 있어요. 안성에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예? 하세요. 김은배 씨 하세요. 출마하세요. 누가 한 편이 안 나와요. 한 편입니다. 그래도 한 편으로 나온 것 같아서. 자, GTX가 와야 됩니다. 수서부터 와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사님 보세요. 근본 해결책은 복선설로 신설, 국토부 향후 건설, 미친 놈들. 잘, 됐어요, 이건. 지도. 제가 그린 겁니다. 저 수서에서 용인, 안성, 그래, 이게 세종시까지, 저 밑에 오송역사도 안 했는데 오송까지입니다. 자, 이 노선이 왜 괜찮은 거냐. 파주에서 수서까지 와서 2대가 못 오니까 요거 용인, 안성으로 옵니다. 여기가 이제 종점이에요. 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 더 못 갑니다. 수도권 밖으로. 그럼 파주가 시점이고 안성이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부터 진천부 니네들이 얘기한 거 2개 노선 동탄 가든 잠실 그걸 거기까지 가니 그냥 안성에 연결해. 그래 안성에서 수서로 가고 껌 먹고 알 먹고 유지고 매고 적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예. 진천부도 환전하죠. 우리 어렵게 수서에서 안성까지만 GTS가 오면 자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그래 진천 니네 오케이 고생했어 그동안 정종원 활성화 시켜야죠. 세종시 가고 오송에 가면 호남선과 경부선이 분리되는 데가 오송역이에요. 그러면 안성에서 볼 때는 위로 서울로 가고 자 밑으로 호남선 오송역 가서 호남 광주로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SRT 예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맨날 자리가 없대. 맨날 매진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택 지제부터 오송까지 고속철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열차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타이밍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문재인 정부 때 야 그러면 지하로다 파. 그래서 지하로다가 팝니다. 지금 지제부터 오송까지. 자, 하여간 좋아요. 자 그러면 수서에서 안성으로 해가지고 오송까지 연결하면 GTS도 오지만 수서에서 출발한 SRT가 좀 더 많이 열차를 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타고 진천으로 해서 오송을 해가지고 광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권, 경기 남부 다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이에요. 이런 안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국토부다. 그리고 국토부 있는 직원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검토하다가 진청문이 올라온 거랑 합쳐서 절충안을 내놓을 겁니다. 요렇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다른 노선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 돈 안 받고 드리는 거니까 최우선 의원님 잠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즉 안성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정주인구가 됩니다. 일단 내렸다가 또 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성의 인구하는 요인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150만 평 파주 운정지구처럼 신도시 개발하면 됩니다. 자 GTS 들어왔어요. SR 타고 전남, 경남 다 갈 수 있어요. 안성에 사람 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전부 다 그냥 받겠어요. 돈이 없구나. 하여간 신도시 됩니다. 그러면서 제2경부가 이제 내후년인가요? 한 2년 있으면 완공되고 그 다음에 GTS 오고 이러다 보면 안성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딱 중간이에요.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 차관 장관들
맨날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이게 서울에 있어야 될지 세종에 있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안성에 관사 같은 거 만들면 돼요. 안성에 있다가 부르면 국회 가고 1인 1포로 세종시 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위에 많으니까 그 신도시 그 사람들 많이 내려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안성도 50만 넘어 100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2018년부터 얘기했는데 귀담아야 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시민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안성시장과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셔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진짜 철도로 유치할 마음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국토부가 있고 경기도에 철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철도국이 있겠어요. 경기도청에. 그러면 안성시에 철도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성시 1200명 공무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철도 전문가가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철도를 유치한다고 남의 집 그리는 노선에다가 좋다고 사진 찍고 지금 남의 작지산에다가 다음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성시장님, 철도간에도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 꼭 시민들에게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에 꼭 필요한 안성맞춤 철도가 오기 위해서 어떤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빨리, 하루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빨리 연구 요구를 주십시오. 1년에 2개씩.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시민들이 고마해라 할 때까지 계속 연구 요구를 주는 겁니다. 왜? 안성에는 연구소는 없잖아요. 매년 안성맞춤 철도 연구 요구를 추진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군 국회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정군 의원은 선거 유세할 때 GTX-A를 유치하겠다고 메인 프레스로 공약을 걸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선 초기에 윤석열 정부 때는 야당 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여당 의원 아닙니까? 그것도 국회의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윤정군 의원님, GTX-A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안성 시민에게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배 우리 시민 대표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은배 우리 시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성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철도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좀 많이 해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약하게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 말씀 잘 경청해서 정치인들도 안성시에 철도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왕규영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영입니다. 오늘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 정책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최우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성시 철도 역사 그리고 철도 유치의 필요성, 철도 유치 추진사항,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문제, 그리고 향후 계획 및 전망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왔고 저의 학창 시절에는 안성, 밀양, 천안 간 철도가 운행하다가 훼손된 상황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안성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철도이고 철도 유치를 하는 업무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인접 시군을 살펴보면 철도가 있는 시로서 평택, 천안, 오산, 수원 모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도 철도를 유치하여 시민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성장 발전 동력의 기반으로 철도 유치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철도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안성시 철도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 안성 부발선 일반 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62km로서 단선철도이며 2조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성은 0.64이고 종합평가 점수는 0.419가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성은 0.7 이상이 나와야 그래도 경제성 있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는 평택 안성 부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내륙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78.8km로서 사업비가 약 2조 3천억 원의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2024년 6월에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도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 화성, 진천, 청주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잠실, 안성, 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민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134km로서 약 9조 원 규모의 민간 제한 사업으로서 2024년 4월 교통부 민간 제한 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채택된 사업이며 2025년 8월 12일 민간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됨에 따라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BTO, BTR 혼합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 50%, 국가 35%, 지방자치단체가 15%의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는 민자 사업이 국가 재정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경감 등의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강선 연장 일반 철도 사업입니다. 노선은 광주에서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 일반 철도 사업으로서 총 연장 길이는 59.4km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용인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동남부 교통난 해소와 강남권 및 에버랜드 접근성, 장래의 안성의 경우 청주 국제공항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안성 부발철도는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역선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인 안성시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개발 요인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안성 부발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하여 동서축 고속화 철도망을 잇고 K반도체 벨트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으나 일정 지연이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민간 제한 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인 잠실 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가 중심 노선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조기 착공 건의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끝으로 철도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국책사업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전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안성시 철도의 역사, 유치 필요성, 그리고 유치 추진 현황하고 타당성 조사, 경제성 문제, 평택 부발선을 좀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노선들 4차 철도망 계획에 있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성시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고 보여집니다. 방향도 잡아야 되고 노선도 저희가 이제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우리 시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용역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안성시는. 그게 거의 제가 한 2번째인가? 첫 번째는 황은성 시장 때 도시철도 사업 용역 한번 했었던 거고요. 제가 재작년에 24년도에 작년 24년도에 추경에 3억 세워서 현재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 이게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정치인의 입을 빌려서 요구했던 사항들이었던 거죠. 이러니 예타가 어떻게 되는지 사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안성시는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강혁수 철도기술사님의 발제 안성형 철도 계획 현황 및 안성형 철도 노선 제시를 시작으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발제자님께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다 해주셨고요. 전부 다 안성시 철도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내부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안성시는 도시개발 계획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개 축으로 오는 거는 철도가 2개 축으로 왔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도시계획상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좀 추가로 좀 복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성시의 철도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도 왜 안 들어와라고 자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철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사업성 제고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빠른 도입을 위해서 뭐 어떤 게 대안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좀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민자 노선이 구축이 되면 나머지의 대안들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기 시공이 되면 수도권 내륙선이나 그다음에 평택 부발도 약간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안과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런 거를 한번 조금 시민들께서도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열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안성시 저도 철도가 이렇게 부재인 거는 뭐 이번에 좀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아마 앞으로 철도가 도입되면 아마 안성시도 다른 여타 경기도 지방 수도권의 도시들과 같이 위계가 좀 정립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늘 발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면 아마 철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씀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의 뜻은 아닌데 평가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토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또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안성시 철도 유치 나도 할 말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내주세요. 뒤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원면에서 왔는데요. 2010년 정도 돼서 제가 그 국가에다가 그 제안서를 냈어요. 그 거제항에서 진주로 해서 쭉 직선으로 해서 청주로 해서 기천, 안성, 용인, 서울로 해서 유로아시아 대륙 가는 철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안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쭉 했는데 그 당시에 김학의 의원이 부발선을 얘기를 해서 청주 사람들이 조치원에 가는 게 15분 가요. 근데 그들은 기차를 안 타고 버스보다 다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발선 입장하더라도 여기서 안성서 평택 나가서 타볼 사람 없어요. 헛망난 얘기를 해서 안성에 대한 얘기를 안 했고요. 그 전화대로에 내가 지금 그 내용 중을 다 보낸 게 15년 전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이 청주하고 진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공부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기 안성에서 서울까지 15분, 20분이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뉴델리에서 델리까지 20분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세종까지 30분 이상 걸리고 차로 1시간씩 걸려요. 고속도로는 그렇지만 크게 효율성이 없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사업할 때 부산역에서 대구, 대전, 천안을 내려서 그때 서울을 가는데 천안역 딱 출발했는데 평택역에서 안내방송을 뭐라 그러냐면 30분 후면 이제 이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할 것이다. 근데 내가 본 게 평택역이에요. 새마을 열차도 빨리 가면 평택에서 서울 30분이 가요. 허물며 GTX 고속열차라고 그러는데 세종시에서 출발해서 여기 공도로 지나서 이쪽 그 수서역으로 간다면 20분에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살거든 불편해요. 그래서 아파트 져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안성 정치인 또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다 그렇게 고속철도를 놓으면 우리는 당신들 덕에 여기서 갈 때 15분 서울 갈 거고 당신들은 20분이면 세종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제안서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미 다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진청주사 보낸 게 있어요. 공문을 내가. 근데 안성은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불지르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성이 희망 없는 도시는 아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에서 진주를 거쳐서 일직선으로 해서 서울에서 북한으로 해서 유라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우리가 철도 먼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될 거거든. 그런다 보면 그거를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돈 들여서 용역 주고 뭐 그 부반산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동천에서 GTX 안성 진천 가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15분, 10분 갈 수 있는데 왜 40분씩 걸려요? 그 남이 풀매 다음 달 오는 시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면사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질문을 주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도 정치인도 그렇고 또 여기 시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퍼뜨려서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 이걸 찾아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되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저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차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여기 마이크 좀 갖고 와보세요. 나도 할 말 있어. 왜 자, 수고를 안 시켜줘? 다음 마이크 갖고 오세요. 네, 우리 최창호 위원장 있지? 아 나는 내가 뭘 좀 손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해고 가야 돼. 빨리 바쁘니까. 저도 되게 바쁩니다. 안성 시민은 지금 김은배 시민 대표님 정말로 감사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박혜신 그 박사님 그 이 두 분 말씀에 공감이 가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미 지금 첫 번째 토론자분께서 뭐 KTX니 뭐 저기니 뭐 말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안성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안성시민은 그렇게 무너하지 않습니다. 안성시민 다 준비되어 있는 시민이에요. 단 한 가지 지금 안성을 떠맡고 있는 그분들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되는 그 오너자 그분들이 문제지 안성시민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공약사항이 이것저것 떠들지 말고 자기가 실천 가능한 것만 공약에 내걸고 이 공약이 실현될 때 우리 안성 시민이 전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제가 처음 참여했는데 우리 시민 대표 김은배 대표님하고 박혜신 그 박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것도 뭐 질문은 아니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혁은 우리 이쪽. 네. 이 안성이 사실은 그 충남 땅이었어요. 그 1895년도에 경기도로 편입돼가지고 지금껏 130년을 왔는데 경기도의 31군의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발선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불발선은 25년 전에 그 대추리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군수물자 수송선이로다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미군이
그 선이 필요 없다. 원주로 가는 군수 물자가 자기네는 헬기로 다 이동하니까 그게 필요 없다 해서 자꾸 내는데 부발선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안성 사람이 시합장 가려고 부발선을 만들어요? 원주에서 안성을 올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안성에서 원주로 갈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경제 타당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화성으로 들어온 GTX 시선 동태으로 들어서 안성으로 들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동탄에서 오는 거나 지금 잠실로 얘기했는데 그런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발선이 안성에 왜 필요한데 그것도 단선이에요. 복선도 아니고. 그리고 안성에서 몇 명이나 원주로 갈 것이고 부발을 갈 것이고 원주에서 안성으로 부발해서 몇 명이나 올 거예요. 아무 타당성 없는 걸 갖고 자꾸 옛날에 그 25년 전에 그 김학용 의원이 선거 때마다 써먹은 부발선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부발선 갖고 저 몇 명이 얘기하는데 안성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뭐 송이버섯 사 먹으러 갈 거예요? 원주에? 그 부발선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 부발선이 필요해 우리가? 우리는 수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원주를 갈 그 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차 타고 친구네 집 미양에 놀러 가고 그랬지만 그때 이해구 국회의원 때 철도를 거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억이 들어간다. 보수비가 50억이 들어가니까 안성에 5칸이 와요. 사람 타는 거 2칸, 석탄 싣고 오는 거 3칸, 대가리 하나 엔진 오는 게 5칸이에요. 그런 철도를 의견을 좀 짧게 좀. 그런 철도를 거뒀는데 그 우리가 사실 그 철도 노선이 살아있었으면 그 노선에 천안에서 저기 오산을 갈 수 있고 서울을 갈 수 있던 거예요. 연결만 하면. 근데 그 50억이라는 거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치인이 그걸 걷어버린 거예요. 저희 다음 토론회 때 시민 대표로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면. 잠깐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사상야 같은 경기도에서 사상야 같은 동네가 안성인데 안성 시민들 맨날 공약상 갖고 뭐 부발상 갖고 뭐 어디 철도 논다 광역철도 논다 다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만 있었어요. 여태 50년 동안 사기꾼만 있었어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미안합니다. 네, 잠깐. 안정열 의장님 내년에 또 나오시면 시장 나와서 한번 해봐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분들 뭐 우리 의장님. 예, 저도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이제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은 좀 수월하다고 아까 뭐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우리 그 동부권에 신도시 같은 인구가 지금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유토피아가 지금 한 6만 기 정도 지금 잠들어 있고 우리 호국원이 한 10만 기가 지금 있어요. 거기다가 우성공원이라는 또 거기가 한 10,000기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들어 있는 분이 한 17만 우리 안성시 시민의 반 이상 돼요. 그리고 우리 동부권에 그 애견 화장장이 지금 2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 의무라가 굉장히 호응을 받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우리 동부권에 그래서 난 동부권에 신도시가 하나 지금 20만 지금 진천 7만밖에 안 돼요. 우리 동부권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 계신 기만해도 지금 16만 기, 한 20만 기 되는데, 그거를 신도시를 잡아서 같이 안성시 인구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 황준모, 우리 센터장님, 그런 쪽으로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의견 그냥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내빈분들은 조금 우리 시민분들 오늘 토론회를 좀 초청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자, 우리 저 위쪽에 계신 분. 좀 시간을 좀 천천히 드릴 테니까요. 뭐 조금 더 지나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대전에서 이사 와서 15년 동안 안성에서 살아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공두 진사리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15년 동안 안성을 지켜보면서 너무 발전을 안 한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가 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이 손똥 냄새나는 이 도시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한다고 해서 또 김보라 시장님을 믿고 또 1년을 더 버텼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이 교통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성남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왜 철도도 없고 GTX, SRT 다 평택까지만 와서 나는 왜 안성 시민인데 항상 평택으로, 안성에서 평택까지 다시 택시 타고 가면 또 뭐 할증료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불편해서 갑자기 문자가 최호석 의원 해가지고 뭐 문자가 띡 하나 왔길래 오늘 갑자기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경제성 타당성에서 예상 그 평가 왜 여기서 자꾸 밀려날까? 안성은 인구가 2만도 안 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4월에 이사 와서 지금 2025년,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만도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평택은 6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47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공장 유치, 회사 유치, 이런 거대한 기간 시설을 기반으로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봐도 대학교가 안성중앙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 2개에서 지금 현재 트렌드로 되는 거는 AI, 반도체인데, 그거 클러스터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버텨보면서 더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듯이 이 모든